저희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 3법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오고 있는데 지금 세곤과 수온이 끝났죠. 물질 무더기와 느낌 무더기까지 어제까지 범했습니다. 세곤과 수온이라고 하는 물질과 느낌이 끝나면 남은 세 가지 정신 무더기들, 정신혼들도 성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신혼이라고 하는 정신 무더기 중에서는 느낌이나 마음, 의식 이 두 가지 정도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지각이나 형성이나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실제적으로는 분명하고 형성운도 상당히 분명하고 핵심적인 법입니다. 이 안에는 정신적 법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이 조합해서 생기는 것이 형성운입니다. 오늘 설할 것은 생략한다, 상온이라고 하는 지각, 무더기 여기에서 시작해서 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샀냐, 니자와 아니자와 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법문을 듣고 있던 청중은 지금처럼 딱 5명 뿐이었어요. 그죠? 5 비구들께서 이렇게 듣고 계셨는데 모두가 다 수다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다원 사람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수다원의 어떤 도의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면 수다원 도는 딱 한 찰나 존재하거든요. 한 찰나라고 하는 건 1초도 안 되죠. 그런데 그 1초에서 그 마음의 찰나, 심찰나기 때문에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1초에도 넘게 생기고 사라지는 그렇게 빠른 하나의 찰나, 그만큼의 순간에 수다원의 도의 사람은 딱 그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다원의 도를 얻고 있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냐면 수다원의 도의 사람 대신에 수다원의 도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 길을 간다면 반드시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수다원의 도의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의 수다원이 그때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니까 부처님 무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라고 했습니까? 새기는 것,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지각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새겨두기 때문에 경험한 대상들을 사진 찍어주는 것처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기억하고 배우고 이런 지식과 관련된 곳에서 이 지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좋은 사람을 기억력이 좋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지각이 좋은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보고 듣는 정도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니까 이게 계속 기억이 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항상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라고도 여기게 되죠. 이게 나다라고도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각은 크게 나눴을 때 6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보인 형상을 새긴 지각이 하나, 들린 소리를 새기는 지각이 하나, 냄새 맡아진 냄새를 새기는 지각이 하나, 먹어 알게 된 맛을 새기는 지각이 하나, 다한 것을 알게 되는 것, 다 알게 된 감촉을 새겨두는 것이 하나, 우리가 성품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법, 떠올려서 알게 된 것을 새겨두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떠올려서 알게 된 성품의 대상. 모두 6가지가 있어서 6 대상을 따라 구분하면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가지 중에서도 형상을 새기는 지각이 하나라고 있는데 형상도 다양한 형상이 있죠. 이러한 다양한 형상 하나하나마다 새기는 지각도 하나하나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라서 만나는 모든 소리들이 모두 새로운 것이고 그것을 새기는 지각도 모두 새로운 하나하나씩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보인 것, 어떤 본 대상을 새긴 뒤에도 그 즉시 사라지죠. 들린 것을 새긴 뒤에도 그 즉시 사라지고 냄새 맡아진 것, 먹은 것, 닿은 것, 아는 것,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안 그 즉시 사라집니다. 다음에 이것을 다시 새기는 것,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에 다시 새로 생기는 지각입니다. 그래서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닿을 때, 알 때마다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과 함께 생기는 지각, 이것이 그 즉시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아서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하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기는 지각이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니까 무상하다라는 것이 지금 분명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 지각이 항상한 것처럼 여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 이것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기억하고 있던 것, 과거에 새겼던 것과 지금 기억하고 새기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견문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과 정신의 법들은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는 모두 새로 생기는 것들 뿐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서 아는 지혜, 수따마야냐나라고 하죠. 들음을 통해서 완성된 지혜. 이걸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는 이렇게 역시 새겨두었어요. 뭘 통해서 새겼냐면 지각으로. 그죠? 무상하다라고는 기억하고 새겨두었고 조금 이해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억일 뿐이고 자기 원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건 여전히 이 새김인 지각이 항상한 법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깁니다. 어려서 경험했던 것, 말했던 것, 했던 것들, 방금 전에 있었던 것들 지금 다시 생각하면 계속 거듭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억하고 새겼던 것도 나오고 지금 기억하고 새기고 있는 것도 나오고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지각이 새김이 나라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확고한 개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 개체가 뭔가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나의 자아다, 본체다, 생명 개체다, 중생이다, 개인이다 이런 식으로 개체로 여기면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해지도록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지각은 항상한가 무상한가라고 질문하셨고 다섯 비구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무상합니다. 부처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 때 보인 대상을 새기는 것이 하나, 들릴 때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이고 다음에 또 형상이 보여서 또 새기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지각이고 다음에 또 소리가 들려서 새기는 것도 또 하나의 지각이고 이렇게 대상이 계속 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지각만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겨나서 그냥 있냐면 보인 대상을 새긴 것도 본 것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졌어요. 들린 대상을 새긴 것도 들린 것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보면 새 것이고 원래의 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볼 때든 들을 때든 냄새 맡을 때든 모두 다 똑같이 이 새기는 산야라고 하는 지각은 모두 다 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별로 분명하지 않아요. 언제 분명하냐면 실제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법들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릴 때에만 이것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분명하지 않아서 거칠게 설명한다라면 우리가 기억해둔 것, 암기해둔 것 이런 것들 잊어버리죠. 정말 잘 기억하려고 정말 집중해서 이것들을 새겼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남아있냐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이걸 바탕으로 보아서 유지되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것. 이전에 새겼던 지각이 하나고 지금이 하나다라고 이런 식으로 거칠게는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생기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그 순간에 따라서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일 때마다 보임하고 보니까 보인 것이 없어져요. 사라졌습니다. 들릴 때는 들린 것을 주시하고 알아차리니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동안, 들리는 동안 이런 때 보인 형상, 모습 같은 것, 들린 소리, 상황 같은 것들, 이것들을 새기는 성품이 지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약간 신기한 대상들,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각에 어떤 힘들이 강하게 작용을 함으로써 이 지각의 성품이 굉장히 또렷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건 뭐지? 라고 하고 새기는 그런 성품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제대로 확실하게 집중해서 보면서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새기려고 하는 그러한 지각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또렷합니다.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특별한 소리, 신기한 소리를 들으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그걸 확 새기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특별하게 새깁니다. 일상에서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보다 윗사람이 자기한테 뭘 시킬 때, 어디 가서 누굴 만나라, 무슨 일을 해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듣고 있냐면 아니죠. 그때 새기는 성품이 굉장히 더 강력하게 이렇게 생겨나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을 제대로 새겨야 됩니다. 이럴 때 샀냐라고 하는 지각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한데 이 새기는 것이 보면 계속 새기려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계속 또다시 이걸 집중하려고 새기려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계속 새로 생기면서 새로 새기고 사라지고 새기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겨서는 사라지지만 이것들이 뒤에 새로운 산야라고 하는 지각들이 계속 연결되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또 새기고 다시 또 새기고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또 새기고 또 새겨요.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죠? 어떤 새긴 것들이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되겠죠. 우리가 주머니에다가 술을 담았다가 이걸 따라서 깨끗이 씻었어요. 그랬을 땐 별로 냄새가 나지 않지만 두 번째 또 담고 씻고 없죠, 씻었으니까. 하지만 3번, 4번, 5번 해서 같은 것들이 계속 거기에 반복되면 그 냄새가 남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냄새가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앞에 것과 뒤에 것들이 계속 연달아서 같은 대상을 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는 뒤로 갈수록 그 힘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새기게 됐을 땐 뒤에 새김들은 더 확고하게 이것들을 새기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한 번 읽은 것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10번 읽으면 훨씬 많이 기억나죠. 100번 읽는다면 더 기억나죠. 제가 미얀마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암기력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암기하는 시스템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갑자기 엄청난 양의 암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암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제가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수행을 한 다음이니까 어떠냐면 조건과 결과밖에 없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10번 읊어서 안 되면 100번 읊고 100번 읊어서 안 되면 1000번 읊고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마치 입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죠. 뭐냐면 계속 새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줄을 1000번씩 읽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안 헤어지는 건 그렇게 읽고 아니면 정말 100번씩 이렇게 읽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들이 입에 정말 달라붙은 것처럼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쟤는 참 기억력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다른 사람들은 30분 동안 할 거를 4시간 동안 어디 틀어박혀서 끝없이 읽고 끝없이 읽고 끝없이 읽고 이걸 한 거죠. 근데 뭐냐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새기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 상관이 없어요. 새겨질 수밖에 없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원래 조금 하기 수월한 상태로 이것들은 수행하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요건들이 그 전부터 약간 개발되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 상태로 계속 있는다고 수행이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이것들이 안 될 수가 없이 쌓이는 겁니다. 그 조건과 결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기면 뒤에 것들은 그걸 또 생각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이 산야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그 다음으로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상당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고 견고한 상태니까 기억해요. 이렇게 기억한 것은 어지간해서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충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막 집중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새기는 성품이 있죠. 내가 기억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야가.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이나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나는 잊고 싶은데 계속 떠오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새긴 것들이 어떤 조건이 되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발생하고 더 강하게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것들이 멀어진 것이 오래된다면 또 약해지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또 계속 건드려진다면 다시 크게 또 예전에 깊게 새겼던 거기 때문에 확 올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들에 또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또 그 힘들이 약해지게 되면 어느새인가는 이것들을 새기는 어떤 것들이 이미 어떤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새기고 기억나도 이것들이 미세하고 약하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항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도 지금의 기억도 계속 기억해 온 것도 트라우마나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산야가 항상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인 뒤에 보이던 동안에 있던 지각은 더 이상 없어요. 들린 뒤에는 들리던 동안 있던 지각이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들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한 글자씩 듣고 새기고 듣고 새기고 들으면 사라지고 들으면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한번 하면 기억하는 건 조금밖에 남지 않아요. 듣는 동안에는 집중해서 이것들을 정말로 따라서 듣고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고 있는데 법문을 들은 뒤에 오늘 법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말해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해도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법문을 한 번만 들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죠.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새김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기 때문인데 반복적으로 또 듣게 되면 어떤 이것들 산야의 작용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억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을 때에는 신심도 생기고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불교 공부하면 다른 공부하는 거랑 틀리게 아비담마 공부를 해도 더 어려워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새기던 것들이 아니에요. 전혀 약간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뭔가 이렇게 확 박혀있는 것처럼 있지 않고 먼 것처럼 정말 좋았고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들이 이것들이 산야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일시적으로 생겨나서 사라지는 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런데 보일 때마다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생각하고 구부리고 펴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모두 다 따라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들이 점점 알아차림이 연속적으로 될 때 보인 것을 새기는 성품도 보일 때 생겼다가 사라지고 들린 것을 이렇게 딱 잡아서 새기는 것 같은 성품도 그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사라지는 것들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것을 보기 때문에 무상한 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기고 있는 순간들을 따라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상한 성품을 무엇이 덮는다고 했습니까? 이제 산야가 분명히 생기셨어요. 그죠? 산따띠라고 하는 흐름, 연속이 덮습니다. 그래서 산따띠가 그러면 왜 덮고 가린다라고 했습니까? 생성과 소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생멸을 주시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이 생멸을 주시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생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물질의 법들을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법들은 그 순간에 각자 생겨서 사라지는 것들 뿐이죠. 지금 듣고 있는 소리 같습니다. 들리고 사라지고 그쵸? 이 소리를 대상으로 취해서 들리고 사라지고 들리고 사라지고 들려 알고 사라지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밖에는 없습니다. 머무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 사이에 잠깐 머무르는 듯이 여겨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시작과 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서는 그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언제나 영원히 머무르고 있는 것은 더더욱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소리가 지금 나타나서 생겨났고, 소리가 나타나서 생겨나니까 귀에서 들리는 것도 나타났어요. 그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이식, 듣는 마음이다 라고 하죠. 그러는데 소리가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들리는 마음도, 들리는 것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소리도 나타나서 그 순간 사라지고 들리는 것도 나타나서 그 순간 사라지고 이렇게 생긴 것과 사라지는 것만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성품, 뭐냐면 나타나는 성품 그리고 소멸되는 성품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나타나서는 다 사라지는 것들밖에는 없어요. 그 어느 하나도 유지되지 않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무슨 소리냐면 주시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주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덮는다고요? 산타띠라는 흐름이 덮는 겁니다. 산타띠라는 흐름 연속관념이 뭐냐면 앞뒤를 연결하면서 생기고 있는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앞뒤가 하나인 것처럼 연결시켜버려요. 그쵸? 이런 관념이 가리고 덮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무상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뒤를 연결하며 생기고 있는 연속관념, 산타띠 때문에 앞의 소리와 뒤의 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집중이 좋을 때는 와서 닫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어떨 때는 굉장히 빨리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소리인 것처럼 되어 있고 듣는 것도 앞에서 듣는 것과 뒤에서 듣는 게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들음 알아차림하면서 그 순간을 주시하는 것. 그래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도 하나의 소리고 듣고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것도 나 한 사람이고 이런 방식으로 흐름이라고 하는 연속관념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앞의 소리, 뒤의 소리, 앞에 들림, 뒤에 들림이 하나로 이렇게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간에 있는 그 틈들, 잘려지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하고 연결된 것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상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산타띠라고 하는 연속관념이 가리기 때문에. 이 연속관념이 왜 가린다고요? 무엇을요? 생멸하고 있는 법들을 생길 때마다 따라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특징은 며칠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생겨난 뒤 사라지는 것이 무상한 특징이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겨나서 사라지고 나타나서 사라지고 이것이 무상한 특징인데 산타띠란 하나의 연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도 들었었죠. 흰개미 예도 들었었고 울타리 예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모래주머니와 같은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흰개미와 같은 것들도 보면 멀리서 보면 줄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주의 깊게 봤을 때에는 무심결에 보면 줄이고 주의 깊게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연결이에요. 그쵸?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리고 집의 울타리도 멀리서 보면 하나로 꽉 막힌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밧줄 같은 거 어떻습니까? 밧줄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견고해요. 그죠? 근데 보면 작은 섬유들이 수없이 모여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칸니카 사마들의 밧줄에 많이 비유하죠. 하나하나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연결돼서 모이면 아주 강력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마디가 생기는 것. 이 하나하나를 모으는 작업을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뿐이 아니라 모래주머니 예를 들면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주머니에다 모래를 가득 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공중에 매달아 두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으니까 어떻게 되죠? 모래가 새어져 나오죠.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것처럼 보면 옆에서 보면 줄처럼 모래 줄기처럼 이렇게 쏟아집니다. 밑에 모래가 그리고 선처럼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를 살짝 밀면 이 모래주머니가 움직이는 대로 이동하면서 모래가 장소를 바꿔가면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서 보면 어떠냐면 모래줄이 이렇게 이동해 다니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줄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밀면 앞으로 줄이 움직이고 뒤로 밀면 뒤로 줄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모래줄이 움직이는 것이냐면 아니죠. 실제로는 뭐죠? 모래알이 떨어지는데 모래주머니가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떨어지는 것이고 모래알들은 하나알 하나씩 따로예요. 하나알 하나알이 전혀 섞이지 않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니까 줄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래선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물질과 정신의 법이라는 것도 모두 다 각각인 별개의 법입니다. 하나씩 생겨서 사라지는 법이에요. 그것들 각각의 순간에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들의 생성과 소멸을 알지 못하고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이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계속 생기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연결인 것처럼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구부린다 편다 이것도 알아차리라고 하죠. 그때에만 볼 수 있어요. 이걸 팔을 구부리거나 펼 때 이렇게 보면 구부리거나 펴지 않아도 그 안에서 물질은 스스로 생멸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것들은 비교적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지면서 있죠. 하지만 구부리고 펼 때에는 물질들이 움직여서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것들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방금 전 얘기한 모래주머니에서 모래줄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모래알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심결에 보면 선 같지만 처음 떨어졌던 모래알이 아닌 다른 모래알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는 모래알은 앞에서 본 모래알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보면 계속 떨어지는 하나의 줄로 보입니다. 또 밀어서 움직이면 모래줄이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줄이 아닌 모래알들이 옮겨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좀 생멸을 하고 있어요. 강력하지 않아요.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곳에서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 이 모래알이 그 자리에 모래알은 사실 아래로 떨어지죠. 그런데 뭔가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물질 현상 같은 것들도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 다음 것이 조금 이동해서 생기고 그 다음 것이 조금 이동해서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한 덩어리의 연속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부리고 펴 이것들은 일상생활은 수행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불은 꺼짐을 보는 것과 구부리고 펴는 것을 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무상한 생멸만을 보고 있고 수행이 좋아질수록 이것들을 채워요. 채울수록 모든 것에서 법 말고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순간과 수행하지 않는 순간이 따로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위파사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멸하면서 있는 것들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연결이 되면서 그냥 이파리고 움직이기 전에도 이파리고 움직인 다음에도 이파리고 이 몸이고 같은 몸이고 이게 내 몸이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지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각은 정신적 법이지만 물질로 예를 들어야 이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물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부릴 때마다 팔이 움직이는 거 주의 깊게 따라서 보아요. 그러니까 불은 꺼짐에서 주의 깊음이 생기는 것처럼 구부리고 펼 때마다도 주의 깊음이 생기죠.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고 사라지고 그것들 각각의 순간에 생성돼서 소멸되고 있는 것만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무상한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드러나냐면 생성과 소멸을 마음에 두어서 앞뒤가 연결되는 연속관념을 제거해서 파괴해서 벗겨내어서 이런 식으로 무상하다고 새기는 조건인 무상한 특징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성품대로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선과 소멸을 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길 때마다 주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주시하면 나타나는 걸 주시하면 사라지는 것도 보입니다. 이게 시작과 끝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나타날 때마다 주시해라 라고 해요. 나타나는 순간을 따라잡기가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이 보이지 않아요. 시작이. 끝나는 것도 언제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 과정들만 주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따라잡으면서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순간도 보고 사라지는 순간도 봅니다. 생멸이 드러나고 있죠.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과 정신현상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볼 수는 없어요. 결국 봐야 되는 건 물질과 정신현상이죠. 나타나는 물질과 정신현상. 뻣뻣하면 뻣뻣함, 부르면 부름, 꺼지면 꺼짐. 근데 이것을 주의 깊게 보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도 알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까 생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기 위해서 나타날 때마다,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무엇이든 나타날 때마다 그 순간에 따라서 주시해라. 이렇게 주시해서 그 시작과 끝이 드러났을 때 뭐가 깨진다고요? 산타띠라고 하는 연속성, 연속관념이 깨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때리고 부수고 이렇게 해서 파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가루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분해해서 본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으로 이걸 파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뭘 해야 되냐면 언제요? 생길 때마다 주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길 때마다 따라 주시하기만 하면 한 부분씩 보게 됩니다. 흰개미의 줄을 가서 우리가 막 선을 내서 자르지 않아요. 그쵸? 가서 다가가서 보기만 하면 한 마리 한 마리인 걸 보고 울타리도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보기만 하면 하나씩인 걸 보고 밧줄도 제대로 보면 짧은 섬유들이 모여있다는 걸 보게 되죠. 다가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알들도 하나씩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알아차리면 생길 때마다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 연결된다라고 드러나는 그런 연속관념이 깨집니다. 연속관념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야타와 사라사토, 야타와 있는 그대로의 바른 자기의 성품대로 법이 드러나게 된다. 법을 우리가 막 찾는 것이 아니고 막 조사해서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이게 맞을까가 아니라 이걸 정말 지켜본다면 그래서 실제적인 겁니다. 사유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보기만 하거든요. 보기만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의 바른 그것의 성품 그대로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어떻게 해서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대로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외부에선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일부러 조사해봐야 되는 일들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의 성품대로 무상한 특징이 스스로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육문에서 나타날 때마다의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따라서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직 알아차릴 수 있기 전에는 부름 꺼짐부터 시작해서 주시합니다. 그래서 불러 올라갔다가 꺼져 내려갔다가 이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모를 뿐이지. 이렇게 생멸하고 있다는 건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도록 주시해야 됩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찾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거기에 마음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만 합니다. 따라잡으면 생기는 것도 보이고 사라지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 초기의 사람은 처음과 끝, 생성과 소멸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불러 올라오는 성품, 꺼져 내려가는 성품, 이걸 알기 위해서도 정말 씨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애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과 꺼짐을 그 성품을 알기 위해서 이게 점점 팽팽해지는지 딱딱해지는지 그 성품을 알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주시하고 있는 도중에 마음이 딴 곳에 빠져나가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잊게 되고 놓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이사이에 놓치는 것이 아직 아주 많으니까 그래서 또 빠져나간 이 마음을 또 주시해야 되고 그러다가 강한 느낌이 생겨나면 그것도 주시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의 성품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아주 애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애를 쓰고 있다가 보면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엔 능숙해지죠.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아도 이것들의 성품들이 굉장히 또렷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처음과 끝들이 단계 부분으로 구별되면서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난 생멸이 보이니까 생멸만 봐야지가 아니에요. 보던 대로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생멸은 무엇의 상황이라고 했냐면 정신과 물질 현상의 상황.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현상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보다 보면 그 성품을 알고 나중에 그 성품들이 생겨서 사라지는 상황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다 그러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좀 따라잡을 수 있게 되면 부른 것이 하나, 그죠? 꺼진 것이 하나, 부른 것과 꺼진 것이 별개다라는 것, 이것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에 보는 것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부름과 끝이 별개라는 것부터. 여기서 점점 능숙해지면 부름 안에서도 한 부름이 움직임이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한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하고 붙어있는 게 아니라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한 부름 안에도 많은 움직임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구분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수행하고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면 점점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부리고 펼 때에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구부리고 펴는 거예요. 하나의 동작이에요. 이걸 주의 깊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부릴 때 펼 때마다도 구부림이 따로 펴이 따로이고 구부림 안에서도 많은 구부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펴도 마찬가지로 어떤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이 다음 움직임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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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이것들이 그 순간에 각자의 부분에서만 다 하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도 처음에는 아프고 시리고 굳고 결리고 쑤시고 저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기 위해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중이 없으면 이것들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드러나도 흐릿하고 잘 잡히지 않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나중에는 능숙해지면 이 느낌들이 점점 잘린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프고 사라지고 아프고 사라지고 쑤시고 사라지고 쑤시고 사라지고 뜨겁고 사라지고 뜨겁고 사라지고 별개의 것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이 구슬처럼 연결되어져서 생기고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도 이것과 같습니다. 지각도 생겨서는 사라졌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인 형상을 새기는 것은 보이는 동안 바로 사라졌고 들리는 것에서 들린 소리를 새기는 것은 들리는 동안 바로 생기고 사라졌고 근데 이렇게 알기가 어렵죠. 왜 알기가 어렵습니까? 주시하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른데 처음엔 부름과 꺼짐도 못 따라잡아요. 느리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못 따라잡아요. 그런데 이 부름과 꺼짐이 따라잡아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지만 마음이 이것들을 따라잡게 되면 이것들이 생멸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이것을 계속 따라서 알아차리고 있고 그렇다면 점점 더 이 지각도 그 순간에 존재하는 짧은 것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알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능숙해진 사람들은 이것들을 압니다. 이걸 아직 알지 못한다면 덩어리로서 알아요. 덩어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서의 덩어리, 예를 들면 우리가 통증 이렇게 하면 통증 이렇게 보는데 통증 안에는 뜨거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뜨거움은 별개이고 뻣뻣함이 별개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보지 못할 때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의 통증으로 아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이것들이 해체되면서 각각의 성품들이 드러나죠. 이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덩어리가 산따띠 가나, 덩어리는 팔리어로 가나라고 해요. 산따띠 가나 연속 덩어리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산따띠 연속 덩어리로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떤 경고가 있어요. 앞뒤의 법이 찰나가 나님에도 구분되어 잘리지 않아
나라는 개체로 여기니 연속 덩어리가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의 법이 찰나가 나뉘어요. 물질과 정신의 법들은 앞과 뒤의 법이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법이 따르고 뒤의 법이 따로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의 법들이 하나하나가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연관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입니다. 보이는 게 따로, 들리는 게 따로, 냄새 맡는 게 따로, 맛보고 닿고 알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따로입니다. 이렇게 다 따로 구분되고 있지만 주시하고 알아차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로 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본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 본 것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뭐지 저건 뭐지라고 이런 큰 생각까지가 아니라 본 것이 진짜로 뭔지를 아는 정도에 인식하는 정도에 생각하는 마음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런데 본 뒤에 생각하면 본 것과 생각한 것이 하나라고 여겨요. 그쵸?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다시 또 보면 그게 또 하나라고 여겨요.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했다면 본 것과 생각한 것과 들은 것이 또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다, 이게 다 같은 거다,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봤다가 들었다가 냄새 맡았다가 먹은 맛을 알았다가 다한 것을 알았다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했다가 이렇게 육문에서 이것들을 아는 것들이 하나가 끝나면 하나, 하나가 끝나면 하나 이렇게 강물의 흐름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그치지 않고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고 생기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이 흐름처럼 있는 것이 한 사람이다. 나라는 한 사람이다. 나 혼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것도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한 사람이고 이게 항상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 이유는 연속 덩어리라는 덩어리가 가려두고 덮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가려두니까 항상하다라고도 여기고 이 항상한 것이 나다, 자아다, 중생이다, 개체다 이런 식으로도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속 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아의 특징을 덩어리가 덮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덩어리가 바로 이 덩어리를 말합니다. 무상의 특징을 무상한 특징을 우리가 산타띠라고 하는 흐름이 가린다라고 했죠. 무아의 특징은 덩어리가 가린다라고 해요. 덩어리가 가린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앞뒤가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연결돼서 머무르고 있는 확고한 개체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 연속 덩어리가 가린 거죠. 그리고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몸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각각의 성품들만 계속 있는 것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성품들이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이것들이 나다라는 한 덩어리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무아의 특징을 말할 때 덩어리가 무아의 특징을 덮는다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는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연속 덩어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좀 따라서 읽겠습니다. 앞뒤의 법이 찰나가 나눔에도 구분되어 잘리지 않아 나라는 개체로 여기니 연속 덩어리가 나타난다. 연속 덩어리는 산타띠 가나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뒤의 법이 찰나가 나눔에도 구분되어 잘리지 않아 나라는 개체로 여기니 연속 덩어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연속 덩어리에서 앞뒤의 법들은 찰나로 나뉘는 각각 별개의 것, 찰나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의 법이 찰나가 나님에도 라고 했죠. 이 찰나가 구분되고 있어요. 보이는 순간이 따로, 들리는 순간이 따로, 냄새 맡는 순간, 먹는 순간, 닿는 순간,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해서 아는 순간이 따로 별개입니다. 보이는 곳에서조차 앞에 한 보임이 따로, 뒤에 한 보임이 따로 이런 식으로 여전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계속되며 생기고 있는 것 이것이 아주 많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가 아니라 생각함 보셔야 알겠죠. 잘리고 다른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찰나와 한 찰나가 구분되는 것처럼 앞과 뒤의 법들은 모두 다 구분되는 것이고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서 이렇게 다르고 구분됩니다. 기뻤다가 실망하는 것, 실망에다 기쁘는 것들도 역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부분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알지만 자세한 부분에 대면 이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찰나가 나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되어 잘리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앞의 법,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이 생겨서 끝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생겨서 끝나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이 생겨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이 생겨서 끝났는데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되어 잘리지 않아 그랬죠. 이것들이 구분되어 잘리며 드러나지 않고 구분되어 잘려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연속 덩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하나의 연결이고 하나인 것으로서 한 몸이고 한 사람인 것으로서 어려서부터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은 나다. 어려서부터 보인 대상, 들린 대상 등을 새기고 기억해온 것도 나다, 나 혼자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게 연속 덩어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파괴되도록 파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파괴해야 되냐면 어떻게 파괴해야 되죠? 주시하죠. 뭘 주시하죠? 뭐가 보여야 연속 덩어리가 파괴되죠? 대상에 어떤 것이 보여요? 그렇죠. 생멸을. 그렇죠. 생멸을 마음에 두어. 생멸을 마음에 취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생멸을 주시해서. 생성과 소멸을 주시해야만 됩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거를 주시해야만 연속 덩어리가 깨집니다.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경이는 것도 하는데 이렇게 들고 그럴 때 계속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게 사라지면서 뒤에가 계속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거는 그 이거하고 어떻게? 뒤에 것이 앞에 것이 사라졌다면 뒤에 것은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건데 생기는 게 잘 안 보이죠. 생기는 것도 안 보이고 앞에 걸 보니까 뒤에 사라지는 것도 안 보이거든요. 앞에 게 사라지는 걸 보니까 뒤에 사라지는 건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앞에 거가 이렇게 해서 계속 느낌이 사라지는데 뒤에 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데 채워지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이 앞에 걸 보니까 뒤에 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하고 어떻게 채워지니까. 어쨌든 ვილ파사나 지혜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이것들이 굉장히 빨라지면 처음에 어떤 생멸을 계속 알기 시작하다가 더 빨라지면 너무 빠르게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것만 점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순간이 점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만 계속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지만 그 힘이 있는 만큼 그 사라지는 것도 따라잡아서 보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물질이 사라지는 것만 알고 정신이 사라지는 것들이 또 보일 때는 다른 것들을 보는 것들이 약간 약해져 있는 순간들도 생겨나요. 그래서 뭔가 그 주의가 모여져 더 있었던 부분에서 그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는 거고 그것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쭉 보이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분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 마음이 생겨나 있는 것으로서 앞에 마음이 사라진 걸 봤는데 그 다음 마음도 그럼 바로 사라지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였지만 이렇게 본 것과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봤지만 그 다음에 떠오른 거에서는 그것만큼 빠르게 지혜가 못 따라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지만 완전하게 채워진 알아차림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생겨나는 것들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것들은 이게 어떤 지혜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은 안 보고 너무 빠르게 사라지니까 그거를 계속 따라잡으면서 소멸만 계속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서 뒤에 사라지는 거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진짜 무덤덤한 느낌으로 그렇게 보여요. 뒤에 사라지는 거
앞에 이렇게 사라지면서 뒤에 채워지는 거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정확히 앞에 사라지신 게 뭐고 뒤에 채워지. 그 이제 들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드는데 단계 이렇게 느낌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뒤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느낌이요? 예. 근데 그 느낌이 채워진 느낌은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요. 아무런 어떤 게 없이 그냥 아주 진짜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저희가 지혜가 빨라져서 계속 소멸하는 걸 굉장히 보고 있지만 그것들이 지혜의 성숙함에 따라서 조금씩 들리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걸 또 따라잡으면서 보지는 못해요. 그쵸? 그래서 소멸되는 마음들도 굉장히 마음들이 소멸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매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주시하다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보기 어려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소멸되는 것도 보이게 되는데 이것들도 또 익숙하기 전에는 계속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뭔가 더 분명하고 마음이 따라잡기 쉬운 것들, 이것들이 소멸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멸을 지금 주시해야 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주시해야만 이 연속 덩어리가 깨진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생멸을 주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주시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물질과 정신의 성품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도 그것만으로도 아직 용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과 정신이 생길 때마다 불음, 꺼짐 이런 식으로 그 성품들, 그것들의 원래의 본질적 성품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가서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따라서 계속 열심히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해서 능숙해지게 되고 잡고 닫고 대상이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면 이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예와 같냐면 앞에 자동차 한 대가 가고 있는 걸 뒤에 자동차 한 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가는 차가 앞에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추월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뒤에서 가고 있는 차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직 따라잡지도 못했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볼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추월할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잡을 수 있도록 따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부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꺼짐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팔을 구부리면 구부리는 것, 펴면 펴는 걸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주시할 때마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게 따라잡는 거거든요. 폈네? 제대로 못 따라잡았어요. 편 하면서 볼 때 조금 더 따라잡고 있는 거죠. 주시할 때마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성품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처음에는 따라잡도록 해야 되는데 따라가서 이 차가 옆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면 조금만 더 가면 이 차를 추월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에서 정신적인 이런 법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알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알면 처음에는 그림자만 보는 것처럼 이미 놓친 것들만 이렇게 많이 있다라면 이것들이 가서 그 순간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현재라는 게 근데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현재의 마음이 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닿으려고 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고 그래서 대상이 분명히 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깨어있고 기민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계속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탕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수행해 본 적이 없고 했어도 제대로 수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수행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다른 수행이라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수행이라면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그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훈련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주시해야 되는데 아직 모든 것들을 다 주시할 수 있기 전에는 조금부터 시작해서 훈련하죠. 적은 것 그리고 조금 쉬운 것부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마찬가지로 모든 훈련은 이렇게 적은 것에서 시작해서 훈련합니다. 적은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해요. 뭘 배울 때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부터 쉬운 것부터 하지 한꺼번에 모든 걸 취하면서 배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부터 시작해서 능숙해지면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대상으로 불음과 꺼짐을 분명하게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계속 돌아와요. 여기에 계속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주대상조차 별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대상도 굉장히 적어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이 주대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 쉬운 것부터 별로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잡고 그렇게 하려고 다니면 마음만 굉장히 조금 산란해지지 마음에 집중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불음과 꺼짐부터 시작해서 주의 깊게 보다가 그 중에 분명한 것들이 나타나면 또 가서 분명하게 주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음과 꺼짐에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났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대상들도 점점 또렷해지면서 많아지기 시작해요. 대상들이. 이건 뭐냐면 알아차릴 힘도 더 생겨났고 알아차려야 될 대상도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보면 등감 내림하고 갈 때는 등감 내림 이것들 보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고 팔을 구부릴 때는 구부림, 펼 때는 펴. 그 순간 가장 분명한 어떤 동작들에 계속 집중을 하죠. 그런데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구부림하고 보시면 구부림 안에 구부리는 물질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랬을 때는 이것들도 따라서 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을 할수록 점점 많은 게 드러나고 점점 많은 것들을 주시할 수 있는 상황과 주시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많은 것들을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 나는 계속 불음과 꺼짐만 봐야지 이게 잘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으로 충분하냐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점점 알아차림이 좋아졌을 때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문에서 사라지는 것을 나중에는 어느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봐야 하는 식으로 수행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를 알아차릴 수는 없으니까 배 부름과 꺼짐, 불렀다 꺼졌다 하면서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물질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걸 시작해서 주시를 합니다. 능숙해지겠다 되면 어떤 마음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보여요. 처음에는 빠져나가도 잘 모르거든요. 보이면 이것도 따라서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생각들이 보이면서 왜 생각이 있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보이면 주시하고 또 돌아와서 보고 있는 대상에 충분히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느낌이 생기면 또 느낌을 따라서 주시하고 몸의 행위를 할 때마다도 이것도 놓치지 않고 따라 주시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쉬운 것부터 하랬으니까 일상생활은 안 한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영영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일상이라고 하면 구부리면 구부림, 펴면 펴, 앉으면 앉음, 서면 섬 이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모두 다 이미 알아차린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서 모든 것을 알아차린 것이 됩니다. 남아 있는 것이 있다라면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는 것이 없어야 되고 모두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티파타나 수행을 알아차릴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의무가 많고 너무 힘들다. 이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원래 하던 대로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특히 어떤 고요한 하나의 대상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코에 호흡이 됐던 뭐가 되었든. 그래서 이것 하나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좋다,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고 어려운 건 사실이죠. 쉽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려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건 어려운 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건 단계에 단계 세워져야 돼요. 보던 대로 계속 보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원래 하나만 하면 쉬운데 결과가 중요하죠. 하나만 하고 있다라면 하나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만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요. 전부를 알지는 못하고 아직 제대로가 아니고 능숙하고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 처음 시작할 때에는 조금부터 시작해서 수행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내가 인지되어지는 것도 적지만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
어디에서 수행을 하든 간에 나중에는 모두 제대로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만 지내고 다른 사람 집에 안 가는 사람은 자기 집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자기 마을에만 지내는 사람도 자기 마을 일 말고는 모릅니다. 어떤 한 가지 일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만 알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수행도 이와 같아서 하나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생기는 모든 법을 나중에는 모두 다 알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곳에서도 번뇌가 장제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나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집착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제의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 물질과 정신현상을 말하죠. 이건 모두 다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법입니다. 불은 꺼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능숙해지면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여요. 빠져나가는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시해야 되고 느낌이 생기면 알 수 있도록 따라 주시해야 되고 다시 주대상으로 또 돌아와야 되고 몸의 행기들이 있을 때마다 주시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알아차림들을 좋게 하다 보면 지금은 그렇게 알아차림을 쉽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물질만을 대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어떤 느낌이나 정신 생각을 아는 건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건가요? 지금도 보면 방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빠져나가서 생각이 있다라면 생각하는 걸 알아차리고 또 돌아오고 분명하게 있다라면 네, 그럼 생각은 정신적인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물질을 보는 방법은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됐다, 저는 들었다고 느껴지는데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마음이나 생각은 어떻게 보지? 하는 의문이 자꾸 올라와서 제가 뭘 놓친 것 같아가지고. 똑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함하고 알아요. 불음하면 우리가 불음하고 알죠. 그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함하고 알고 화나면 화남하고 알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건 물질적인 것처럼 이렇게 확 잡혀서 보는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섬세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보는 것들도 그렇게 수행을 시작하는 것들도 그것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흰개미의 예나 모래주머니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해가 팍 빨리 오지만 생각을 어떻게 보지? 생각을 다 나눈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직 거기를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모르기 때문에 물질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있는 것이고 연결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정신도 똑같아요. 알고 있는 의식도 연속적으로 알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각도 연속적으로 새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불음을 받기 때문에 불음이 연속적이지 않은 걸 알죠. 그것처럼 생각함이라고 봤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떨 때는 서서히 약해지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알아차린 순간에 잘리기도 하고 잘렸는데 알아차리니까 뭔가 멈춘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불음과 꺼짐 우리가 지금은 단계로 일어난다까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수하게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에 대해서도 그 마음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임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하나로 계속 보고 뭘 보니까 봄 하는데 보는 게 보는 거지 라고 여겨져요. 그쵸? 아직은 알아차림이 이걸 따라잡을 만큼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차림이 이렇게 불은 꺼짐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이 인지가 되면 인지되는 대로 그것들을 계속 채우면서 알아차림에서 이 힘이 정말 강해지게 되면 보임했을 때 그 보이는 것이 연결되지 않고 들림했을 때 들리는 것이 소리도 연결되지 않고 듣고 있는 암도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틀려요. 조금 그 어떤 끊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좀 더 덜 명확하지만 어떤 다른 것으로 인지되어질 정도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좀 더 선명하고 빠르고 짧게 이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의 어떤 집중과 지혜 상황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모두 알아차리기는 어렵죠. 정말 많이 놓치고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서히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걸 잡으면서 주시해 나가니까 이게 그것대로 쉽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불가능하지가 않고 서서히 이것들이 스스로 차오르면서 쉬워집니다. 스스로도 점점 드러나서 보이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됐을 때에는 모두 다 알게 되어져서 더 이상 알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며 알고 있어요. 뭐와 같냐면 아까 뒤에 있던 차가 앞에 차를 따라잡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잡으니까 옆에서 같이 달리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있는 것들이 멈춰있는 것 같죠. 나도 달리고 옆에도 달리니까. 마치 멈춰있는 걸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죠. 그 차 안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서고 싶다면 추월조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마음마다를 계속 생긴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이것들이 처음에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도 힘들어요.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그랬는데 잡히지가 않고 잘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모호한 상태로 그것들을 좀 보고 있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말 따라잡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들이 생겨서 사라지는 성품들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알게 됩니다. 시작된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알게 되고 심지어 이것들이 알미 굉장히 빨라져서 앞에서 미리 알고 있는 것으로조차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미 알아요. 어떤 생각이 생성되려고 할 때 이미 알아요. 그래서 생각이 안 생기죠. 보던 대로 돌아가고. 알미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같이 보면서 이것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걸 구분해 알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여겨질 정도로 마음이 빨라져서 이때에는 더 이상 하나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보고 있는 대상을 보는 것에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막 뒤에서 지금처럼 힘겹게 뛰어서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멈춰있는 차를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런 지각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보인 형상을 새기는 성품이 별개라는 것. 이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별개고 들린 것을 새기는 것이 별개고 생기고 사라졌고 모두 하나씩이다. 이 지각이 하나씩인 것처럼 마음도 느낌도 다 하나씩이고 물질도 하나씩이고 이렇게 한 부분씩 구분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지냐면 연속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깨집니다. 그래서 앞뒤의 법이 찰나가 나님에도 구분되어 잘리지 않아 나라는 개체로 여기니 라고 했습니다. 구분되어 잘리니까 더 이상 나라는 개체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씩인데 여기에 늘 머무르고 있는 확고한 개체라는 자아라는 게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들 각각의 순간에만 존재하고 아주 짧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들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라면 이 무상한 특징을 알기만 한다라면 이 무아의 특징도 저절로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연속 덩어리가 아직 드러나고 있다라면 무상한 특징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서 알 수 있냐면 이걸 따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사라진 건가 아닌가는 아니에요. 사라진 것들을 안다라면 분명히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서 이것들이 연속적이지 않은 것들이 용문에서 모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냄새 맡고 먹고 특히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런 생기고 있는 느낌들이 하나씩 한 부분씩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수행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면 하나씩 그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면 이건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 덩어리가 파괴되고 무상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무상하다는 것을 이 수행자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부처님께서 던지신 종류의 질문 색임인 지각은 니자와 아니자와 항상한가 무상한가 라고 던진다라면 생각하지 않아도 압니다. 무상합니다. 부처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보이는 순간에 들리는 것도 또 들린 것을 새기지만 그 순간에 무상하게 육문에서 생기는 모든 대상들을 이 색임이 매 순간 계속 새기고 있어요. 기록할 책임을 가진 서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따라 새기고 있는데
그래서 따라 새기고 있으니까 다음에 새겨진 것처럼 다음에 보면 기억하거나 하지만 실제로 이 지각은 그 순간에 새기고 사라지고 새기고 사라지고 생멸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무상한 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기고 있는 지각이 그 즉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5 비구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것들을 새기고 있는 것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5비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합니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내일 산야 남은 것과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6시요? 계속해요? 네, 예. 내일 6시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무상한 것들도 지금은 가려져 있고 느낌이 무상한 것도 지각이 무상한 것도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좋은 분들은 이미 이 안에도 분명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바람이를 타고 태어난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생깁니다. 한순간 한순간 자꾸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알아차림을 채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만 한다라면 반드시 이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대충 그냥 건성으로 보는 알아차림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수행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잡는 거, 움직이는 거, 고개를 끄덕이는 거 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있고 알아차릴 때마다 분명히 가서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것들을 따라잡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하루 종일 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따라잡지 못하고 끄트머리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엄청납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 원래 가치 있는 일은 힘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은 원래 힘들다라고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상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내 자신의 번뇌랑 싸우느라고 힘들었지. 그쵸? 그냥 하시면 돼요. 덤벼들면 되고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요. 빠르게 드러나고 느리게 드러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힘이 채워진 순간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직 그 힘이 채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채워진 그 순간에 쏟아져 나오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근면한 노력을 신심을 가지고 계속 점점 더 주의 깊게 정말 공손하게 가서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서 그 법의 어떤 기쁨과 어떤 법의 알들을 온전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수행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